친절한 상담 방송 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윤입니다. 이제 시원하게 가는 장세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큰 조정이 안 나오는 게 다행이긴 하지만 이 무분별하게 올라가던 그 시절은 이제 추억이 돼버린 걸까요? 대북 리스크나 코로나 사태 장기화, 그리고 미국 쪽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연준 이슈가 계속 나오는 혼조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우선주 광풍이 불고 있는데요. 투자보다는 투기 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걸까요? 어려우시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보유 종목들 저에게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고 또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주식 해결사로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모도투자그룹의 김민재 전문가, 김광수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조합은 참 오랜만이네요. 네, 30분 전에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했던 종목 HTS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이 더 선방해 주었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시장 큰 방향성은 보이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장중 변동성 이번 주 내내 심했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그나마 환율은 오후장 들어서 하락세가 나왔고요. 수급 상황은 오늘도 개인이 외롭게 사주었는데요. 오늘 테마는요, 사실 방위 산업이나 금융 쪽이 강하긴 했지만 주도주가 크게 있었다기보다 재료 있는 쪽으로 종목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개별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무상증자와 주식 소각 결정이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오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상한가는 풀리면서 종가 25.44%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볼 종목은 바로 우선주입니다. 우선주가 참 무분별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가 무더기로 상한가에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삼성중공업가 거래 정지가 되면서 다른 종목 쪽에 수급이 몰리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일양약품우, 하나우, SK증권우 등 상한가에 간 우선주들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어서 볼 종목은요, 바로 종근당입니다. 종근당 바이오도 함께 볼 텐데요. 둘의 운명이 오늘 갈렸습니다. 오늘 새롭게 드러난 물질이 나파벨탄입니다. 이전에 최정암 치료제로 쓰였는데요. 코로나 치료제 효과가 있다는 소식에 장 출발은 두 종목 다 좋았지만 장 후반 들어서 탄력이 둔화가 됐습니다. 종근당은 하락 마감됐습니다. 마이너스 10% 하락 마감이 됐고요. 종근당 바이오는 상승 지켜내면서 오늘 3.58%로 상승됐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또 종근당 바이오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뜨거웠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보톡스 관련주인데요. 메딕톡신이 품목 허가가 취소가 되면서 메딕톡신은 하락이 됐고요. 반사 이익을 볼 종목들은 상승이 됐습니다. 메딕톡스 마이너스 20% 하락 마감이 됐고요. 휴델은 6.22% 상승 마감, 제테마는 7.77%로 상승이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볼 종목 방산주입니다. 최근 방산주가 참 흐름이 좋은데요. 특히 스페코가 참 좋았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갔고요. 또 빅텍도 상한가에 갔죠. 남북 갈등은 계속 심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이 북한 상공에서 김정은 전용기도 포착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연장하는 등 연일 불안한 뉴스가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산주, 특히 스페코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근당 바이오입니다. 김민재 전문가, 종근당과 종근당 바이오가 오늘 또 갈렸는데요. 왜 갈렸을까요? 아무래도 전고점대 위치가 서로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라가는 상승폭이 좀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근당 쪽의 수혜는 바로 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임상 승인 소식이 임상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 나파벨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혈액항 응고제라든지 아니면 이 급성 췌장염 관련된 치료제였는데 이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바로 오늘 이 종근당 관련 이 종목들이 모두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모두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종목당 가격, 한 주당의 가격이 좀 비싼 부분도 분명히 어느 정도 수급을 끌어오르는데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주가별로 고점대 영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승폭이나 이 조정폭이 좀 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나파벨탄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폐렴, 확진을 받은 뒤 이제 폐렴 확진을 받은 사람들을 위주로 일단 진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증 환자 위주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한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일단 차트 보면서 종근당 바이오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 그래도 한 3.5% 상승 마감을 했지만 사실 이 부분을 상승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별로 제가 전 고점대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려내려온 폭이나 상승폭이 좀 달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목이 상장된 이후로 가장 최고가 부분이 바로 이 46,600원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분들께서 이 종목이 상승이 나온 뒤로 과거에 있던 물량, 고점 물량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 상태에서 주가를 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올라갔을 때는 아무래도 전 고점에 대한 투매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오자 투매가 같이 쏟아져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워낙 한 주당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사실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긴 좀 쉽지가 않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그리고 종근당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근당 역시 좀 흐름을 보시면 전 고점대 위치가 사실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 종목을 좀 역사적인 고점대 영역으로 보시면 두 차례 지금 고점이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고점을 볼 수 있는 가격이 바로 이 126,000원 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6,000원대 가격대에서 보시면 과거의 전 고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가장 최근의 최고점 부분이 바로 이 126,000원 선이고 그 이상의 고점이 바로 161,000원 가격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주당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급등하기 쉽지 않다라는 관점이고 가장 최고가 16만 원대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맞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126,000원대 오늘 종가 가격이 126,000원 가격인데 이 정도 가격에 대해서 과거에 고점을 형성했었던 부분 때문에 주가가 밀려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전 고점, 종목별 전 고점의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낙폭에 따른 상승에 따른 낙폭이 좀 달랐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민재 전문가와 함께 종근당 바이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페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국에 또 상한가 마감이 됐는데요. 김광수 전문가, 요즘 방산주가 계속 연일 급등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갈까요? 언제까지 좀 예측하기 어렵긴 하죠, 시장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올 연말까지는 충분히 이 테마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길게 보시는 거죠? 네, 연말까지는 이슈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일단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일단 전형적인 방위 산업, 북한 도발 관련된 테마성으로 상승한 종목입니다. 실제로 해군의 독점적인 어떤 방산업체로서 함정의 이제 횡동료 감쇄 설비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체가 있는 방산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다른 사업군에 일반적인 사업군에서는 이제 아스팔트 플랜트 왜 도로 고속도로나 뭐 또 일반 도로에 어떤 아스팔트 그 까는 거 한번 보셨을 겁니다. 예, 그거를 만들어내는 플랜트가 있죠. 예, 그 플랜트를 이제 국내 1위 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실제로 이제 매출의 어떤 성장성이 전체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8% 정도로 상당히 어떤 기계나 어떤 그 기계 장치적인 거나 어떤 인프라 관련된 사업군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영업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도발은 좀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추가적인 도발이나 어떤 미국 대선과 연계해서 추가적인 이슈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코 이 종목이 물론 이후에는 조금씩 조정이 올 수가 있지만 추가적인 어떤 테마성 상승이 더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원래 이 종목은 기관이나 외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 아닌데 최근에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유입에 의해서 끌어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평소에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어떤 수급이 들어온 모습이라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충분히 발판이 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굉장히 무리한 가격대입니다. 네. 평시에 어떤 산업군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고평가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지켜보시는 방향이 좋겠고요. 나중에 한 50% 이상의 어떤 조정 구간이 왔을 때는 한번 매수를 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계속 뜨거웠던 방산주인 또 스페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제는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지가 않으니까 이 종목들이 정체되어 있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도와드려야겠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지금 바로 많이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전화부터 상담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캠시스고요. 캠시스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3,790원에 매수했고요. 네. 그 비중이 한 15% 정도 되거든요. 3,790원에 비중이 15%세요? 네,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기로 내려갔는데, 네. 네, 그 근처에도 안 오고 다시 네. 내려가가지고 지금, 네네. 네, 지금 이 종목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코로나 전까지 금액까지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근처에 오지 않고, 네. 그 3,000원 근방에서만 잠깐 있다가 다시 지금 내려왔거든요. 어떻게 네네. 대처를 해야 될지 지금 막막해서 더 네. 내려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네, 문의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캠시스가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 중인데 주가에 네. 반영이 안 돼서 정말 네네. 걱정이 되시겠어요. 주식은 네. 좀 한지 오래되셨어요? 아니, 오래된 건 아닌데요. 네. 이제 이쪽 캠시스가 회사도 괜찮고 실적도 맞아요. 좋고 카메라 모듈 쪽으로 또 맞아요. 그 잘 SK 알고 하이닉스 계시네요. 네. 네, 그쪽으로 납품하는 회사여서 맞습니다. 걱정 없이 들어갔는데 네. 네, 얘가 매력이 없나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요. 이 종목에 수급이 쪽 한번 쫙 몰려줘야 될 텐데 네, 저희가 좀, 또 전문가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김민 전문가, 이제 캠시스 종목은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주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잘 도와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주가가 좀 안 가고 있는 종목이긴 맞아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시청자님 매수가보다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문제는 결국 매수가 위치예요. 지금 워낙 고점에서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워낙 고점에서 잡으셨는데 회사도 좋고 문제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비중이 몇 %라고 하셨죠? 15%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종목은 비중을 15%를 더 담으셔서 평균 단가를 절반으로 떨어뜨리시면 비중도 더 늘리고 평균 단가도 떨어뜨리면서 일석이조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 이 3,000원대 가격대가 좀 저항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일전에도 보시면 이 종목이 3,000원까지 도달하게 되면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지금 올라서기만 하면 계속 맞고 떨어지던 이 저항 네, 구간이었다가 얘가 이제 돌파가 된 순간부터는 주가가 가파르게 쉬지 않고 상승했던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 당시에도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도 3,000원대가 지지가 됐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켜준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급등하면서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꾸준히 의미 있는 가격대가 바로 이 3,000원 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도 이제 3,000원 선이 올라탄 뒤로 이제 상승하려고 모습을 갖추고 있다가 최근 코스피 지수 위치가 제가 네.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이 코로나19 직전 고점 위치까지, 그러니까 2260포인트, 70포인트 근처까지 왔다 보니까 종목들이 섣불리 올라갈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주가가 다시 내려와서 조정받고 다시 가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서 지금 바로 안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낮추시는
방법으로 전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 바로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냥 추가 매수 없이 매수가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주가가 접었다가 다시 가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는 전략을 시장의 흐름과 맞춰서 주가가 내려졌을 때 추가 매수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선을 몇 가지 밑으로 더 그어드렸어요. 지금 2,645원, 2,480원, 2,365원까지 그려드렸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면 추가 매수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3,000원대가 워낙 좀 두터운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가도 쉽게 한 번에 돌파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가격만 지금 제가 기재드린 가격만 좀 잘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645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월요일에 지수가 급락이 나왔을 때 이미 깨고 내려갔고요. 2,480원에서 일단 지지 보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네. 이 가격대가 과거에도 좀 꾸준히 지지를 받던 가격이기 때문에 1차 지지는 일단 2,48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내려와주면 비중을 15% 더 늘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7%에서 8% 정도는 2,480원에 다시 닿게 된다고 한다면 비중을 늘리시고요. 여기를 깨고 내려가서 2,365원까지 내려갈 경우를 대비해서 비중 8% 정도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려올 때마다 분할로 비중을 늘려가시면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오히려 비중은 늘어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네. 주가의 위치가 이 최고점까지 올라가지 않았을 때, 즉 이 코로나19 직전 고점 위치까지 올라가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보다 훨씬 더 평균 단가 밑에서 잡힐 거라서 안정적으로 수익 보면서 매물이 많은 구간에서는 시청자분께서 이 매물을 소화할 때까지 기다릴 건지 아니면 털고 나갈 건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내려올 때마다 비중을 추가를 하셔서 30%까지 늘리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기업이고요. 내려와서 네. 비중 늘리시고 메인 저항권까지 도달했을 때는 내가 이 종목을 그냥 수익 실현하고 나갈지 아니면 보유할지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평균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설명을 도와주셨어요. 지금 네. 비중이 15%니까요. 조금씩 늘려가서 나중에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회사에 뭐 이렇게 다른 뭐 네. 후퇴나 있을 거나 뭐 다른 부분은 없나요? 그냥 그 네. 기존의 그 부분만 있는 건가요? 지금 이슈 호재라고 체크 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호재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이 종목도 최근에 추천이 나갔었던 종목인데요. 네.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러니까 전기차를 완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도 지금 원래는 카메라에서였는데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도 호재에 묶였을 때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쪽 같이 이제 할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네. 네, 2차 전지 종목들, 그러니까 전기차 종목들이 상승을 할 때 같이 편입할 수 있는 그 호재거리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캠시스 전화 상담 풀어드렸습니다. 이제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문자함에 어떤 문자가 좀 들어가 있을까요? 오늘도 참 많은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중국 관련주도 보이고요. 첫 번째로는 예스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7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이분 지금 추가 매수 고민 중이신가 봐요. 추매해도 괜찮을까요? 알려주세요 하고 6804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예스티 풀어보도록 할게요. 12,7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종가가 굉장합니다. 지금 6,400원입니다. 지금 종가가. 어떡하죠?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김광수 전문가 네. 추가 매수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일단 네. 지금 종가 기준으로 정확히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네, 반토막 12,000 아까 700원이라고 말씀하셔서 거의 반토막인데요. 이게 원 매수가까지 회복하려면 100%의 수익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이 30%에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비중이 순식간에 60%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무리한 어떤 비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하되 지금 급하게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일단 드리고요. 나중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다른 비중을 그러니까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수익을 어느 정도 내고 난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은 보류를 하되 나중에 이제 어떤 수익성이 괜찮아졌을 때 그때 이제 여분의 어떤 비중을 가지고
점점점 비중을 높여간다. 이런 전략이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일단 ST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실한 클라이언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중견 기업으로서는 세경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신규 어떤 사업군의 성장성도 이제 예측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국채 과제를 향후 4년 동안 약 한 70억 규모, 그러니까 동일 산업군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보여지는 70억 정도의 국채 과제를 향후에 이제 수행할 걸로 지금 최근에 이제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주가 상승의 호재성 뉴스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어떤 기존에 우리가 알 법한 반도체 기업들과 계속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공시들이 있고요. 그래서 상승은 가능하지만 최근에 어떤 적자를 흑자 전환한 부분도 호재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비중이 너무 커진다, 순식간에 커진다, 이런 포인트로 잠깐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어떤 기관이나 어떤 큰 어떤 자본 규모의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인들이 조금 들어와주는 모습은 있는데, 나머지 어떤 굉장히 미미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하게 매수를 안 하셔도 되고요. 충분히 더 여유가 되실 때 천천히 좀 매수하는 방향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본전까지 100%의 수익성을 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큰 시간의 어떤 소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 천천히 하셔라. 이런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예스티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우선주가 너무나 날뛰는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위험해서요. 저희 전문가들이 바닥에서 종목 잘 줍줍하시거든요. 오늘 어떤 종목인지 힌트 먼저 확인해 보시죠.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네 글자 종목이고요. 피를 좋아하는 아이라고 합니다. 피를 좋아한다고요? 무서운데요? 무슨 의미인지는요, 곧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5글자 종목이고요. 국내 최초 투표용지 개발 특허 보유 기업이라고 합니다. 와, 대단한 종목이네요. 투표용지가 일반 용지랑은 다르잖아요. 정부 쪽 일을 맡으니까 실적은 안정적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입니다.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4글자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동생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일까요? 후방산업 아니면 계열사? 제가 곧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를 확인해 봤고요. 제가 조금 더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4글자 종목이고요. 피를 좋아하는 아이라고 합니다. 섬뜩해요. 김민재 전문가 피를 좋아하시나요? 평소에? 네? 피 좋아하시냐고요? 피를 좋아하는 아이라고 또 힌트를 주셔가지고. 근데 사실 제가 힌트를 워낙 못 정하다 보니까 네. 누구한테 도움 좀 받고 받아왔습니다. 그 피가 그러면은 어떤 의미의 피일까요? 사실 좀 표면적인 힌트일까요? 네, 그냥 종목 이름에 관련된 힌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5G 관련된 이 데이터 쪽, 5G라든지 데이터 쪽, 즉 디지털 뉴딜 쪽으로 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뉴딜 하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더존 비즈온 또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뉴딜이 계속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에 관련된 5G 종목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좀 재밌는 힌트를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마지막에 어떤 종목인지 완전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글자 종목이고요. 삼성전자 동생 아니에요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동생 아니다? 김광수 전문가, 이 종목은 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걸까요? 네, 저도 처음 해봤을 때 삼성전자로 착각했었습니다. 네, 거의 왜요? 이름이 비슷하고요. 네. 근데 시장에서 그렇게 막 유명하거나 이런 종목은 아니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일단 사업군 자체는 어떤 전자제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어떤 부품 관련된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회사를 선정하게 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회사가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빚이 하나도 없고요. 저도 이런 종목은 어떤 이론적으로는 봤었는데 이렇게 실질로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현금성 자산이 이제 시총의 한 2배 가까이 됩니다.
이런 종목은 저도 거의 드물게 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만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빚이 없는 회사 좀 힘들잖아요. 빚이 없기가 회사채라는 게 참 그렇고요. 거기다가 펀더멘탈이 아주 탄탄해 보이네요. 그럼 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유하기 딱 좋은 종목일까요? 네, 저는 충분히 네.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이런 종목이 중장기적으로 일단 보유할 수 있지만 의외로 또 단기적으로 어떤 호재에서 바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또 단기적으로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또 알려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또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요. 또 가격 전략은 MTN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TN 실시간 유튜브 프로그램 끝나고 들어오셔서요. 또 가격 전략 링크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힌트와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다시 상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굉장히 지금 목소리가 밝으신데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네, 리메드요. 리메드요? 예, 35,400원에 40% 가지고 있어요. 35,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네. 40%요. 네, 의료기기 네. 회사를 어떤 이유로 매수하신 거세요? 그게 친구가 친구분이. 추천해가지고 샀는데요. 네. 근데 제가 문제가 뭐냐면 신용을 좀 썼어요. 정말요? 그래서 좀 가지고 가도 되면 제가 신용을 갚으면 되는데, 네. 예, 만약에 뭐 아니다 싶으면 손해를 보고 그래도 손절해야 되나 싶어서요. 지금 급한 상황이시군요. 아니 급하진 않아요. 급하진 그렇진 않으시고요. 않은데, 예, 그래도 마음이. 마음이요. 그렇죠. 네. 사실 주식이라는 게 은근히 또 마음에 따라서 계속 네. 괜히 네. 손절했다가 딱 올라가면 또 마음 네. 아프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저희가 또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김광수 전문가가 또 주식 잘하시거든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광수 전문가 리메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잘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그 리메드를 좀 그 말씀하신 부분을 보니까 네. 일단은 신용을 썼다고 하셔서 네. 그 지금 이 종목이 신용 등급,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증권사에서 책정한 신용 등급이 D등급입니다. 그럼 아마 예, D등급이면 아마 연장이 네. 아마 한 해 정도로 아마 제한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 30일 기준으로 한 해 정도면 해봤자 한두 달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시간이 조금 많이 촉박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증권사에서 일단 D등급으로 설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신용적인 부분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네. 예,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시간이 그러니까 홀딩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걸 일단은 전제를 하고 일단 35,400원은 너무 추격 매수한 부분이 너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네.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 사신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예, 맞으시죠? 예. 네. 근데 이거를 조금 약간 무모하게 한 40% 거의 한 반 정도를 실으신 거예요, 비중을. 네. 일단은 거기서 조금 패착이 있고요. 네. 일단은 다음에는 어떤 종목을 하시든 좀 추격 매수를 하시지 않는 방향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떤 교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네. 좀 저점 매수를 저는 추천을 하는 쪽이라서 네, 그 네. 부분을 조금 다음에는 다른 종목은 좀 그렇게 하시고 네. 일단은 신용 어떤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이 부분은 참 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100% 현금이었으면은 네. 조금 더 이렇게 어떤 테마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상승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어떤 저는 사실이요. 네네. 그냥 신용이어도 네. 그 정도 여지는 제가 가지고 있어서 네.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가급적 다음에는 네. 신용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신용 매수보다 이제 현금 매수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일단은 그 어떤 그 신용이나 이런 거 떠나서 제가 생각했던 전략은 일단 테마가 충분히 조금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본전 구간에 왔을 때 비중을 한 반 이상은 좀 덜어내는 전략으로 나머지는 좀 홀딩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노리는 요 전략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 비침수법 뇌 치료 기기를 하는 기업이 국내에 거의 없습니다. 네, 어떤 그런
좀 독자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기장, 체외 충격파, 뭐 레이저 치료기 등등 해서 이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떤 신체 외적인 기기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 어떤 사업군 자체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조금 테마가 좀 강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매출과 어떤 영업이익에서 조금 상승세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충분히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본종을 찾아갈 수 있는 여지는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신용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부분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신용은 이제 그 기간에 따라서 조금 줄여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완전히 시청자님, 뭐 지금 당장 손절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리를 어떤 신용 그 남은 기간에 따라서 정리를 해 가시되 한 네. 번에 손절하는 것보다는 네. 조금씩 나눠서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왜냐하면 네. 향후 증시를 저희가 이렇게 예언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네. 점점점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아,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자세하게 네. 알려주셨는데요. 한번 대응 네. 방법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습니다. 문자함 들어가서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문자함 들어가 보니까요. 저희가 또 중간에 힌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힌트에 대한 답을 맞춰주고 계세요. 3번 전자라고 하는데 과연 맞을까요? 이 부분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첫 번째 문자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 풀어볼까요? S맥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 전문가님. S맥 1,480원에 비중을 20% 갖고 계십니다. 다이누나 헬장 A 프로제 합병 이슈로 횡보하길래 샀는데 상담 부탁드려요라고 0601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S맥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지금 상황이 1,305원에 거래를 마쳤고 오늘 이 3% 가까운 낙폭이 있었습니다. 손실 중이신데요. 김민재 전문가, 이분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휴대폰 부품 관련주잖아요. 네, 일단은 사실 뭐 S맥 같은 경우에 혈장 치료제에 관련된 네. 이슈도 지금 뭐 편입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차트 보면서 바로 흐름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 자체가 조금 높게 잡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급등이 나온 뒤로 횡보하고 있는 구간, 즉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구간에서 매수가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녹십자 랩세이라든지 이쪽에서 지금 시세 분출이 잘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슈팅이 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흐름만 좀 짚어드리면 옆으로 횡보하면서 그래도 주요 지지 라인은 좀 잘 지켜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선을 두 가지를 그어드렸는데 이 종목의 주요 지지 라인이 바로 이 1,312원과 1,180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1,312원이 지지가 되는 모습이 확인되시고 있고 조금 더 내려갈 때는 1,180원이 지지가 되는 모습, 그리고 과거에는 이 구간이 항상 저항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모습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올라섰을 때에도 밀려 내려오는 모습, 즉 이 두 위치가 주요 지지 라인인데 이 부분을 한번 깬 적이 있습니다. 바로 월요일이었었죠. 증시가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이 나오면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꾸준히 바닥은 저점을 지켜줬던 종목이 불가피하게 시장 때문에 내려온 뒤로 바로 다시 다음 날부터 반등을 해주면서 주가가 일단 지지라인을 자꾸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를 지켜주면서 밑에서 매수세 받쳐주면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단순하게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이 혈장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기를 좀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이슈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코로나19 치료제이기 때문에 슈팅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굳이 추가 매수는 진행하지 마시고요. 내려왔을 때에는 밑으로 지지라인이 깔려있기 때문에 투매는 하지 마시고 그대로 홀딩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가 조금 높기 때문에 큰 욕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1,525원 자체가 이 종목의 주요 저항 라인입니다. 뚫고 올라간 다음에 바로 밀려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계속 올려주면 빠지고 올려주면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1,525원 라인 자체가 이 종목이 강한 저항 라인, 그리고 하단으로는 지지 라인이 깔려있기 때문에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호재가 강하게 일어나면 슈팅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슈팅 나오면 빠져 나오는 전략, 수익 보고 나오시는 전략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S맥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풀어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어떤 문자 풀어드릴까요? 오늘도 참 고민이 많은 상황 중에서 이 중에서는 아시아나항공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4,450원에 비중이 30%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라고 7447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는 3,930원입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아시아나항공, 항공주 업황이 크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광수 전문가,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아시아나 항공은 네. 지금 참 많이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이제 어떤 사업권 자체의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진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인수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테마성으로 급등락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경기가 이제 아마 시청자님께서 이 매수한 포인트가 워낙 바닥이고 다시 이제 항공업계가 경기가 살아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좀 사신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아시아권에 있는 항공업계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태국 국영항공 같은 경우는 타이항공이죠. 굉장히 어떤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뭐 탑 수준의 어떤 기업 자체의 캐파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았던 기업인데 이번에 파산 신청을 했었죠.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어떤 관광업이나 항공업 쪽 굉장히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요. 자리 자체는 그렇게 고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고점은 아니라서 뭐 당장 손절을 급하게 해야 될 상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큰 틀에서 사업권 자체의 어떤 단기적인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그 인수 관련해서 호재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인수 관련해서 만약에 좋은 계속 호재성 요소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테마성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홀딩을 하시고 한번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까지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화와 또 문자 상담 주식 고민 풀어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식 고민 해결. 버틸까?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종목을 추천 주셨을까요? LG이노텍, 인텍플러스, 피롭틱스, 더구전자, 폴더블폰 관련주가 많이 보이네요. 오늘은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더구전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구전자가 벌써 수익률이 60%가 넘었습니다. 63.19%의 지금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점진적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각인가요? 네, 더구전자 어떤 각인가요? 네 버틸 각입니다. 네. 버틸 각인가요? 네, 네, 버틸 집중해 각입니다. 주세요, 저희에게. 네, 이 종목 그럼 왜 버틸까요? 네, 이 종목은 일단은 네.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어제도 사실 LG노텍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애플 관련 종목들은 지금 수급이 굉장히 꽉 차게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더구전자도 지금 마찬가지 관점이고 오늘 이 종목을 에이스해드린 이유는 이제 전 고점 위치까지 도달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 종목을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 부분보다는 이제 수급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급을 보시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전고점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외국인은 소폭 좀 판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의 누적의 이 투자 포인트를 누적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여태까지 꾸준히 계속 많이 샀기 때문에 오늘은 단기 고점에서 약간의 수익 실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외국인이 팔았으니까 이제 떨어지겠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외국인이 누적한 이 수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외국인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만 수익 실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애플에 관련된 종목들 LG이노텍 그리고 더구전자 그리고 BH
ITM 반도체 이 종목들을 보시면 지금 현재 대부분 LG노텍이 가장 대장이기 때문에 이미 전 고점, 코로나19 전 고점을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더우전자라든지 관련된 이 애플 관련된 납품업체, 한국에서 대표적인 납품업체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지금 계속 코로나19 이후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지금은 뭐 물론 소폭을 조정받고 있지만 애플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이번에도 이제 신형 아이폰이 나오게 됐을 때 이 저가 전략을 또 추구를 하면서 매출이 또 크게 한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우전자라든지 이 애플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매출이 좀 늘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대로 홀딩하시고 여기서 소폭 조정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대로 보유해서 누적 수익률을 좀 높여가는 방향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더고전자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홀딩 의견 주셨네요. 다음으로는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도와드릴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셀바이오텍, 한호시스템, 휠라홀딩스. 안정적인 수익을 잘 주시는 김광수 전문가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도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방산 시리즈로 가겠습니다. 네, 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미리 선취매했는데 갑자기 또 북한발 리스크가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27.98%, 28%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각인가요? 네, 일단은 버틸 각이고요. 더 버텨요? 네, 오. 버티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듯이 실적 그냥 단지 테마 종목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의 우량성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더 올라갈 여지가 있고요. 테마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단지 이제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일단은 사업군 그 방산 관련해서는 가스 터빈 엔진과 자주포, 장갑차 등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 관련된 이슈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무기 사업을 하는 어떤 실체적인 기업이라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뭐 빅텍, 스페코, 그다음에 요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런 테마성 종목들이 한 번에 같이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한번 주시해서 보시면 되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발 이슈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 대선과 맞물려서 한 연말까지는 충분히 더 이슈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펀더멘탈적으로도 굉장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월봉과 주봉을 보셔도 어떤 월봉과 주봉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조금 저점이 형성돼 있다. 그래서 충분히 실적과 테마를 감안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제가 보기에는 한 전고점 대략 한 45,000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네. 버틸 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버틸 각으로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김민재 전문가의 더구전자, 계속 잘 나갈 애플 수혜주 홀딩 유지라고 알려주셨고요. 다음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우량한 실적 겸비한 방산주, 추가 상승 고고라고 알려주셨네요. 여기까지 버틸 각 8각이었습니다. 네, 이제 종목을 드디어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공략주의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네 글자 종목이었습니다. 피를 좋아하는 아이라고 하는데 좀 재미있는 힌트가 나왔죠. 이 종목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서 PPI라고 예상해 주시던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훌륭하게 아. 항상 맞춰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님은 똑똑하시죠? 네, 제가 항상 힌트를 너무 쉽게 드리는 것 같긴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 PPI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디지털 뉴딜 관련돼서 이 정부에서 이제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도전 비전을 사실 방문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슈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5G 관련된 지금 전일 같은 경우에도 5G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한 차례 시세가 좀 분출이 됐었는데 5G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덕분에 문 대통령이 이 디지털 뉴딜 쪽을 강조가 되면서 추가적인 좀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코로나 즉 언택트 시대에 관련돼서 이제 데이터망이 이제 꼭
확산이 돼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속도도 점점 빨라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데이터 용량도 점점 커지기 때문에 트래픽 증가도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광통신에 필요한 핵심 모듈이나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글로벌 광트랜스 시장에서 지금 5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5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 인텔사 쪽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인텔사가 지금 거래를 하면서 꾸준한 든든한 매출처를 지금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인텔의 건재함은 확실할 부분이고 여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PPI 같은 경우에도 매출 비중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뭐 상장한 지는 사실 얼마 안 됐지만 실적이 그러니까 사업성 자체가 현재 시대에서 좀 맞아 떨어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됐다는 부분은 즉 매물이 별로 없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상승이 일어났을 때에는 약간의 매물만 소화가 된다면 위로 크게 매물대가 없다라는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이번 코로나 사태 덕분에 어떻게 보면 덕분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용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PPI는 이제 트래픽 증가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차트를 보면서 목표가와 손절가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제가 항상 추천을 드릴 때 우량주 관점의 종목들은 손절가를 안 내드리지만 내려왔을 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9,200원까지 내려와 준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고 절대 손절 관점의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목표가 역시 현재가 기준에서 단순하게 그냥 10% 수익권으로 잡아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전 고점에 해당되는 부분과 과거에 좀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좀 저항 구간이 존재를 해서 이 구간까지 도착하면 살짝 멈칫할 수는 있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코로나19 덕분에 오히려 수혜를 받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번 정책 수혜주까지 편입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보유하시면 오히려 신규 상장주의 가파른 상승을 만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은 PPI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을 좀 알아볼게요. 국내 최초 투표용지 개발 특허 보유 기업의 5글자 종목입니다. 김광수 전문가 참 대단한 회사인 것 같은데요. 어떤 회사인가요? 네, 바로 종목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그 가치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름을 아실 건데요. 무림 PMP라는 종목입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이름에서 그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건데 한국의 대표적인 제지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일단 우리 산업이나 각종 산업이나 우리 일상에서 쓰이는 제품들에 관련된 이제 특수 종이 예를 들어서 뭐 잡지에 있던 코팅 관련된 뭐 그런 특수한 어떤 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력을 다 보유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코로나 이슈 때문도 있겠지만 어떤 펄프 원료의 가격 상승에 의해서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 어떤 그런 전망이 된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큰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가의 매수 기회라고 저는 보고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실적 예상치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미달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한 6,270억 정도에 영업이익 한 2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어쨌든 하지만 지금 배당을 작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배당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약 한 5.8%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국내에서 보통주 배당치고는 굉장히 고배당입니다. 아마 거의 찾기 힘들 정도의 고배당이고요. 웬만한 종목 우선주의 수준의 배당을 할 걸로 예상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배당을 감안했을 때 현재의 주가는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지점이다. 차트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초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저점에 거의 횡보 구간이죠. 박스 횡보 구간인데, 네, 기관이 저점에서 들어온 포인트가 최근에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셨을 때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한 전고점 한 3,500원대, 3,550원 정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2,600원대로 잡겠습니다. 네.
김광수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은 무림 PMP였습니다. 목표가 3,550원에 손절가는 2,6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일의 온라인 승부조를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자 종목에 삼성전자 동생 아니에요 하는데 많은 분들이 삼지전자나 삼본전자 막 예측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김광수 전문가 이게 좀 어려우니까 힌트를 추가로 더 주세요. 진짜 많이 반응을 주셨는데 네. 둘 다 아닙니다. 오. 네, 둘 다 아니고요. 네, 단호하시네요. 두 번째 글자만 좀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글자로 바뀌었는데 그거는 좀 이따 확인해 보시고요. 네. 일단은 종목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자부품의 핵심적인 어떤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어떤 필수 사업군 특성상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한 5년 동안 평균 한 2천억 정도로 얘기가 2천억 정도로 어떤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중국 경쟁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 실적이 굉장히 좀 저하된 부분에 반대급부로 어떤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 경기 악화임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향상이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한 매출이 한 500억에 영업이익 한 1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장이 한 30% 되고 있고요.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초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트상 완전 재조정 구간으로 들어왔는데 충분히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 힌트를 받아봤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